예, 반갑습니다.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전문 GH감정평가법인의 박상현 평가사입니다. 얼마 전에 부친상을 당한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의 의뢰로 상속세 감정평가를 진행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희 회사가 상속세와 증여세 목적의 감정평가를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래된 고등학교 동창 친구의 건이다 보니까 많은 신경이 쓰였고, 결과적으로 친구의 의뢰 목적에 맞도록 상당한 수준의 상속세 절세를 이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객의 입장에서 플랜을 세워주면서 상속세 절세 평가 경험도 많은 감정평가법인을 만나시면은 수월하게 상속세 절세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는 상속부동산의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 시가라고 하는 것은 기준일 전후의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일어난 매매, 수용, 경매 또는 공매 가격을 말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흔히 우리 공시지가로 알고 있는 기준시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를 공시지가나 공시가격, 이런 기준시가로 신고할 경우에는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매우 낮게 되어 있죠.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당장의 상속세는 낮게 나올지 몰라도 나중에 양도차익이 커지기 때문에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을 타개할 수 있는 게 바로 감정평가입니다. 세법상 상속재산 부동산 평가의 원칙은 앞서 말씀드린 시가인데, 만약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라는 최후의 보루가 있기 때문에 절세의 포인트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매매 가격이나 수용 가격, 경매, 공매 가격이나 기준시가 같은 것들은 전부 상속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외생 변수입니다. 말하자면 외생 변수고, 하지만은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법률이 허용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서 최대 절세를 달성할 수 있는 평가 금액을 감정평가사가 모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는 아니지만은 상속인이 어느 정도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내생 변수라는 점에서 상속재산이 발생했다면 꼭 감정평가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절세 목적의 상속세 감정평가 의뢰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법인으로 연락을 주시고 상속재산의 주소를 알려주시면 개략적인 예상 감정평가액을 저희들이 산출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감정평가법인에서 예상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수수료를 산출해서 의뢰인에게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감정평가 수수료는 법정 수수료이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감정평가법인이 동일합니다. 만약 감정평가액이 10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두 군데 감정평가서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통보받으신 예상 수수료의 2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수수료는 500만 원을 상한으로 해서 한도로 해서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한 점도 절세 금액을 판단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감정평가를 정식으로 의뢰하시면은 현장 담당 직원이 상속대상 부동산을 방문해서 실사를 진행하고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뢰받은 이후에 감정평가서의 수령까지 통상 일주일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이상 상속세 절세를 목적으로 상속세 감정평가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감정평가법인에서 상속세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상속세 감정평가는 상속인이 자신의 의지로 현재의 상속세보다는 미래의 양도세를 적게 해서 총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지, 미래의 불확실한 상속세는 일단은 지금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상속세를 최대한 전략할지 양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고려해 보실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상속세 전문 감정평가법인 GH감정평가법인의 대표 감정평가사 박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